거기 같이 나오신 분들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그죠? 그러게요. 네. 소문이 참 빠르더라고요. 거기 작가들도 다 알고. 작가들 사이에서 특히 악마로 찍혀가지고. 예.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잘하고 살아야죠. 그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고 예.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님이 딱 맞는 주제가 나왔는데 영장기가. 악마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악마 축에도 못 껴요. 어디 무슨 발가락이 떼도 안 되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한편으로는 대단합니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일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재능도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 우전수석에 대한 수사는요. 다들 혼돈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시작됐어요. 여름에 나왔다니까요. 네, 여름에 나왔던 거예요. 원래 박 전 대통령 수사보다 먼저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말도 나오기 전부터 최순실에 대해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우병우부터 시작을 한 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되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특별수사팀이 그때 우전수석을 위한 특별수사팀이 이미 꾸려졌었는데 네.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그리고 마지막 구속영장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구속영장 당사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렀는데 또다시 빠져나가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우전수석이 빠져나간 건지 빠져나가게 이게 길을 터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는. 터졌다고 봐야 왜냐하면 정황이 아니겠는가. 오늘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내놓은 게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라고 했는데 명백한 게 없다는 거죠. 명백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전수석이 계속 주장했던 게 자기는 모르고 그냥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했을 뿐이다. 최순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한 비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모른다. 나는 그쪽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는 K스포츠재단이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미르도 그렇게 한 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은.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였다는 거죠. 악마가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었다. 일만 열심히 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렸던 그림. 딱 그 그림 그대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빠져나간 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못 빠져나간 거를 혼자 빠져나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선의로 한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 그 대응 틀이 있었잖아요. 그걸 문건을 바로 만들어준 게 민정수석실이었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의 어떤 출연 자체는 어차피 문제가 없고 거기서 꺼내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고스란히. 그런데 그 틀 속에 만들어준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도 여전히 그 틀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몰랐다. 나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되는 줄 알았고 K스포츠나 미르재단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고 최순실은 아무 관련 없는 줄 알았고 최순실의 존재도 몰랐고 최순실의 개입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진공 상태에 살았다는 거죠 이게. 민정수석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일 정도로까지 소명을 했다는 게 더 대단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그거를 짚어서 충분하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 뒤에 뭐 증거인멸 도주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법원이 봤을 때 이게 죄가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건데. 검찰이 결국에 주장한 검찰 정도만 수사가 듣고는 솔직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과거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기각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들어갔는데 기각됐느냐. 이건 법원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판단 잘못 아니냐 했다면 이번에는 검찰이 법원이 판단할 거리를 주지 못한 거예요. 일단 SNS에 영장 담당 판사 이름이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여러 가지 사실들 우전 수석이 이른바 자기 밑에 특별감찰관 대통령 직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말고 자기 그냥 부하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검찰에서 데려왔고 경찰에서 지원받고 세무 공무원들 데려와서 쓴 그 특별감찰관이 어떤 횡포를 부르는지는 알려졌잖아요. 네. 영장도 없이 사무실 수색하고 개인적으로 모욕감까지 주고 공무원들. 네. 일단 공정위가 없는 죄도 만든다고 하고. 없는 죄도 만든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좀 지나치게 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소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소명을 해내는지가 사실 저도 그 자리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 정도로 검찰이 정말 충분히 못 때린 건데, 못 잡아낸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게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이 마지막에 폭탄 몇 개를 던졌잖아요. 사실 100% 구속된다. 다시 영장 청구하면. 두 번째로는 검찰 수뇌부하고 전화통화했던 거를 다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이 나왔던 게 그러면 결국 검찰도 자기 내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입증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검이 이제 끝났으니까
물론 뭐 지금 공소유지를 위해서 남아있는 분들은 있지만 수사는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당시 특검 수사본부가 특검이 돌아갈 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요. 아, 검찰 쪽으로부터. 검찰 쪽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그래서 그 압박인 거죠. 왜냐하면은 검찰 내부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기도 함께 연루될까봐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압력인 거죠, 압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가냐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괴로웠다고 해요, 특검에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사실 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 광주지검에 우전석이 전화 걸어가지고 상황 파악했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가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 이거가 뭐 직권남용은 어렵지만 최소한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게 아니냐 압력을 행사를 해놓고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화가 오고 알아보겠다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사실 수사팀에 대한 압력 아니냐. 압력이죠, 당연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빙 돌려서 그렇게 우전석이 세월호 관련해서 아니 광주지검장에 형사부장한테 전화를 하면 한참 수색이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라고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압력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특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뉘앙스가. 그 뉘앙스가.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번에는 들었고.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것마저도.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제 검찰 그 고위 관계자 이야기, 복수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혼자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겠다. 혼자 다 같이 가겠다. 어디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받은 워딩은 몇 년 더 살더라도 다 같이 가겠다. 그래서 들어갈 때 그렇게 비장한 표정을 짓고 들어갔다. 이게 내가 건드리면.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알겠다 모르겠다를 떠나서요. 이게 그러면 우전석 개인의 문제, 우전석이 그렇게 잘나서 사단이 이루어졌던 것이냐. 물론 아니면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 법적인 영특함도 물론 여기에 있지만 바탕이 돼 있겠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갔었을 때 그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사실은 와야 된다라고 검찰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정과 검찰의 라인이 이번에 드러나고 그 사이에 혹시 국정농단 사태에 기여한 부분들이 기여하거나 되면 방조하거나 묵인한 부분들이 드러날까 봐.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계속해서 영장 발부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까지도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장이 안 나오면 검찰이 먼저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을 검찰은 지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우전석은 버릴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했는데 그거를 같이 버려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우전석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던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켰다기보다는 저는 꼭 지켰다기보다는 약하게. 요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표현할게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법원이 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밖에 선이 지금 안 되죠.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특정인을 사법부가 뭐 봐주가 그런 계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엄격하게 하면 엄격하게 네.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 못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거잖아요. 공범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최동욱 전 사실상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특검 끝나고 나서 제대로 수사하겠냐. 그 얘기 계속했었거든요. 그 우려가 이제 현실로. 그러니까 저도 거죠. 보면 이거는 알면서 도와줬고 법적 지원을 해줬었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에 하나는 K스포츠와 관련해서 네. 최순실이 스포츠 사업에 진출을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그게 제대로 밝혀졌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정말로 국정농단 정치에 대한 방조범이에요. 공범이에요, 사실상. 공범이죠. 적극적인 공범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직권남용밖에 못하고 그것도 그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건 검찰이 이번 일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솔직히. 일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둘 다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비율은 모르겠어요. 안 한 것과 못한 것의 비율은. 하지만 두 개가 섞여 있고 그 결과 이런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비난을 계속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네. 당장 지금 왜 대선 이렇게까지 공약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늘 나오는 얘기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립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빌미를 주고 있어요. 안 하면 검찰이. 안 되죠. 검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특검의 주요 인물들이 다 검찰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다 차놨어요. 지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못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공교롭게도 특검에서 보여줘 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어제 밤에 고영태 씨를 아니 근데 고영태 씨를 왜 어제 참 근데 전 그리고 또 사기죄 얘기 나오길래 언론에는 알선수 얘기만 나와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사기죄는 혐의 없다고 경찰에서 불기소로 통보했는데 혐의 없다고 통보된 거를 체포영장부터 받아놓고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올 날짜를 조절하다가 바로 체포를 해버린 문 뜯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대상에 많이 대봤잖아요.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실망스러운 게 네. 이렇게 날짜가 겹치는 일을 벌이게 되면 당장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아 이거 우전수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예상을 했나? 알고 이렇게 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들을 엉뚱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게 너무 꼭 겹쳐야 되지 않아도 되는 날짜를 겹치게 만들었잖아요. 영장이 나와 있었잖아요. 영장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언제 집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많이 도망 다니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거의 내부 고발자 수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기는 무혐의 처리로 떨어져 나갔고 네.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5년 이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다들 아는 게 고영태가 주도적으로 해서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를 안 친 게 아니라 고영태 씨는 그걸 그 하시- 자리를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씨를 동원한 거야, 최순실을. 그러면 주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급하게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어제 하냐고요, 이거를. 그 날짜도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경찰에서 무혐의로 이건 혐의 없다고 털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 통보됐잖아요. 불기소라고. 그러니까 혐의 없다고 떨어졌어요. 일단 조사를 했던 경찰이. 물론 뭐 혐의 없다고 해서 검찰이 재수사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아니, 어차피 수사권은 검찰에 있으니까. 예, 할 수 있지만 기초조사를 했더니 혐의 없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하고 넘어간 사안이었는데 요 사안으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를 받아놔요. 잘 오는 사람인데 연락되는데 특검을 여러 번 갔던 사람인데 일단 체포영장부터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요. 언제 나오실 거냐고. 그렇죠. 언제 나오실 거냐고 날짜를 조정하다가 갑자기? 언제 나갈 거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체포를 해버려요. 그렇죠. 나올까봐. 나올까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자기 발로 나올까봐 체포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고영태 씨가 돈 받은 거는요. 그 이른바 김수현 파일, 고영태 X파일이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고영태 씨도 진술을 했어요. 예. 그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게 증거가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발로 걸어서 나올까봐 체포를 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변호사도 정해졌어. 검찰이 부르면 오던 사람이야. 특검에도 잘 오던 사람이야. 그리고 걱정스러운 게 그런데 날짜도 맞춰서 나온대. 이거 그냥 나오면 안 되는데 체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